반갑습니다. 최사부입니다. 머피 법칙이에요. 지금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20분 동안 촬영을 방금 했다가, 쌤도 모르게, 발가락으로 전원을 꺼버리는 바람에 다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인데, 똑같은 멘트를 또 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힘내서, 파이팅해서, 최사부의 직강영어 파이팅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최사부와 함께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5반, 6반, 7반 학생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 한 번 듣죠. 그리고 우리 미니 선생님 반 1반부터 4반까지 학생들은 어떤 반은 한 번, 어떤 반은 2번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시간 분량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최사부와 함께 문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니쌤 아주 훌륭하신 쌤이십니다. 유능하신 쌤이고 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쌤이고요. 근데 우리 미니쌤한테 우리 1반부터 4반까지 수업을 잘 받고 있죠. 네, 또 5반부터 7반까지는 최사부한테 수업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부들을, 좋은 많은 사부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참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온라인 수업에서 미니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사부가 또 하고, 또 다음번에는 또 미니 선생님 또 하면 또 최사부가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의 장점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학습지에 있는 최사부의 신나는 직강영어 밴드에 들어오면 영어 공부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가입할 때는 학번, 학적,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을 반드시 써주기 바랍니다. 외부인들이 가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외부인들의 가입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밴드는 선생님 보물창고자 연구소이고 제자들과 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 없이, 그러면서 또 우리 제자들과 소통 공간이고 우리만의 터이기 때문에, 놀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또는 동료 선생님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총 2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두 번째는 강조의 두. 수업하기 앞서서 최사부 포맷이 있고 미니 선생님 포맷이 있고 여러분의 포맷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기 앞서서 먼저 학습지를 예습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습을 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난 후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셀프 체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도 하고 강조 표시도 하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마이노트 칸도 만들어놨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이해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ernalization이라 해서 student internalization에서 학생이 학습을 내재화, 내 포맷으로, 여러분의 포맷으로 바꾸기를 쌤은 또 좋은 학습법으로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 포맷이에요. 최사부 포맷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포맷으로 바꿔줘야만이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머 들어가기 앞서 독해 꿀팁 하나 알려주면, 한 텍스트, 가급적이면 교과서면 좋겠죠. 그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그게 이제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다양한 텍스트를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 텍스트를 a lot of times 많이 읽어라. read a lot of times.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 텍스트 안에서 완전히 익숙해져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포맷들, 그런 문장의 형태, 센텐스 포맷,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때는 read a lot of books예요. times가 아니고 그때는 많은 다양한 책들을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책이 익숙하지 않으면
unfamiliar 할 땐 그때는 또 여러분이 그 책을 또 여러 번 읽고 이 여러 번 읽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다시 또 다양한 책 읽고 이렇게 하면서 다독도 여러 명이었죠. 첫 번째 다독은 한 텍스트를 여러 번 읽는 다독이고 그 다음에는 그 텍스트 하나 많은 텍스트를 읽어보는 것. 그 두 번째 다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다독을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내 수준에 맞게끔 해나간다면, 리딩을 해나간다면 또 영어 독해 실력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5, 6, 7반 학생 중 한 명이에요. 그 학생은 이제 이야기만 알고 그 반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아닌데 5월에 아주 작은 기적을 실천한 학생이 있어요. 아마 그 학생이 모든 행동이 액트나 비헤이버가 100일이 되면 이제 헤빗, 습관이 되는데 100일만 아마 3개월만 더 노력한다면 아마 올 1년 동안 엄청난 미러클,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익스펙트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도 잘 모르고요. 사실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영어 하면은 영어 시간에 단어 수준조차도 힘들어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쌤과 함께 교육활동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영어로 된 글을 한번 쓰고 뭐 자쓰는 친구 자쓰도 되고요. 영어로 된 글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한글로 된 해석 이거를 처음엔 3번을 썼어요. 한 텍스트를 3과 2 본문만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10번을 썼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한테 조그만 기적이 스몰 미러클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본인이 수업하다 놀랍니다. 이전까지 수업 4월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겠던 게 수업하기 직전에 10번을 썼다고 그랬죠. 본문과 해석 내용을. 그랬더니 그것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도 하기 전에 내가 그걸 다 읽고 있고 본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놀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지금 선생님 저 해석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읽고 있어요. 이러는 거기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번에 또 쌤한테 10장을 또 받아갔어요. 그래서 토마토까지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우리 본문에 3과에 그것까지 지금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친구가 아마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들을 거라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 말이에요. 동기부여되는 영상 하나만 또 얘기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EBS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 갖고 공부의 왕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쌤이 함께 봤는데 여러 가지 교과에도 잘 나와 있고 영어도 나와 있어요. 좀 보면은 전교 꼴찌에서 1등이 되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니까 효과적이더라고요. 여러분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영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은 총 2개로 나누어져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두 번째는 강조의 뒤입니다. 자, 이제 쌤 수업을 듣기 앞서 학습지를 다 풀었다고 쌤은 생각하면서 이제 학습지와 함께 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의예요. 공부라는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만이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4부의 책강영어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학습지를 보면 그래머 1이죠. 분사라고 해서 분사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어요. 분사의 정의는 뭐 표시가 잘 돼 있긴 해요. 근데 선생님 필요한 분 좀 해볼게요. 동사가 원료예요. 여기에 ing나 ed를 붙인 형태로 이미 red로 강조됐기에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뭘 만든다?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즉 동사라는 아이에게 ing나 ed라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혀서 형용사인 것처럼 하게 한다. 즉 남장 여자나 여장 남자 들어봤죠. 그러니까 남잔데 여자 옷을 입혀서 여자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여잔데 남자 옷을 입혀서 남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ing나 ed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아이의 옷을 입혀서 형용사를 했다. 뭐 빌리버나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고 가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억해야지 이제 이 선생님은 쓸데없는 에피소드를 기억하면 안 돼요. 대학교 때 이제 미스 뮤즈라고 해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 기타 동아리 있을 때 남자들을 대학 가면 되면 그런 재밌는 일 많이 해요. 남자를 여장시켰는데 선생님이 미스 뮤즈에서 미를 했던 기억이 있던 거 그냥 믿거나 말거나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졸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뻘소리하고 지나갑니다.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나와요.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ing를 붙였을 때, 자, 전부 핵심이 동사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동사에 형용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동사에, 그러면, 학습지 두 번째 내용이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 절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쓰라고 답으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이건 편의상 우리가 영어 영문법, 물론 영어 학에서 present particular, past particular이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그러나 한국말로 이제 한자로 바꾸면서 편의상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ing를 썼을 때 그것의 어떻게 하는 형태와 이 형태에 따른 의미,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ing를 쓰면 우리가 항상 ing는 뭐예요? 뭐뭐 하는 의미, 하고 있는 따라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로 쓰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과거분사는 일이 PP 형태로 쓰므로써 뭐뭐 해진, 뭐뭐 된, 즉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로 쓰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문으로 amazing news. 자, 똑같이 amaze라는 거는 놀라다 이런 말인데 그거를 뭐예요? ing와 ed만을 써서 의미가 완전 바뀌어지죠. amazing news. 뉴스 자체는 놀라게 하는 거죠, 누군가를. 그래서 ing 썼고, amazed people. 이거는 그 뉴스에서 놀람을 받는 사람이죠. 따라서 amazed people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interesting news냐, 아니면 interested 된 거냐,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게 그러면 쓰일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명사를 꾸민다라는 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별표. 명사를 꾸민다. 이거는 이제 명사 수식이라고 한자로 말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명사를 꾸민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요? 분사는? 분사는 한자로 나눌 분자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자도 아닌 게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 뭐예요? 트랜스젠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도 아닌 게 여자도 아닌 그 어중간한 그 중간에 있는 걸, 이런 걸 가지었다.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남자다 그러고 형용사는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장 여자가 지금 된 거, 지금 여장 남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제 수술해버리면 트랜스젠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돼요. 분사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장 여자다. 좀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분사는 남장 여자다. 동사를 남자로 이해하고 형용사를 여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만듦으로써 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역할이 뭐냐면 중요한 건 명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명사 앞에 꾸밀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명사 뒤에 꾸밀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선생님 같이 한번 봐볼게요. 명사 앞에 쓰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걸 명사를 꾸민다는 거는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단 하나밖에 없죠. 영어에서 뭡니까?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명사라는 것과 짝꿍을 이룰 수 있는 건 형용사인데 그 형용사가 되려면 동사의 일종의 욕심으로도 보는 거예요. 동사가 명사라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옷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잠깐 변장을 해서 형용사로 변장을 해서 명사와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러면 이제 형용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재료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전부 동사라는 거예요. 즉 트랜스젠더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면 성이 바뀌지만 그렇지 않고 쌤이 말했듯이 그 대학교 때 쌤이 갑자기 여자처럼 가슴 대신에 풍선을 넣고 뭐 아니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가발을 썼다 해서 선생님이 여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동사가
형용사처럼 뭘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형용사로 하는 게 형용사가 된 게 아니고 역할, 롤, 플레이 롤,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격은 그대로 동사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그리고 문장에서, 품사는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문장에서 역할은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하면, 남자니까 남자로서의 그 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변하진 않지만, 그것이 여자로서 여자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여장 남자처럼. 나는 보았어요. 무엇을? 네. 소년인데 어떤 소년? 수영을 하는 소년이에요. 근데 자기서 문제는 게 뭐냐면, so는 see의 과거죠. se의 과거예요. 그럼 그 동사죠. swim도 동사예요.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는 하나씩.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씩 신랑과 신부가 하나이듯이 문장에도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는 동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 안에서는. 자, 여기서는 보면 so가 동사죠. 이 문장은 이제 우리 미니스한테 배운 적인데 우리 최사업의 제자들은 잘 알 거예요.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요 문법을 잘 하고 싶고 잘 이해하고 싶고 문법문제를 잘 풀고 싶고 문장을 잘 이해하고 독해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문장의 5형식 쌤 밴드에도 올려져 있고요. 아주 쉽게 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의 5형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재량이어빌로 한 수요일부터 여러분 일요일까지 쉬잖아요. 그동안 이 문장의 5형식을 확실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영어 능력은 완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슈퍼 아이템을 얻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득템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의 5형식을 쌤이 잠깐 맛을 좀 보여줄게요. 우리 최사부의 제자, 쌤한테 지금 받고 있는 수업 받고 있는 최사부의 제자들은 잘 아는 거죠. 자, 이건 나는은 주어예요. 이렇게 문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IC 분석이라고 하는데 주어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오게 됐죠. 근데 이 so는 C의 과거로서 반드시 보다니까 무엇인가를 보지 않는 타동사를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는 목적어가 쓰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몇 형식이라고 하냐면 3형식이에요. 문장은 다행히도 여러분 손가락을 딱 펼치면 5손가락이죠. 5개의 형식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은 아무리 길어도 5개고 아무리 짧아도 이 5개 형식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이걸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럼 보면 여기서 이런 걸 3형식이라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어부터 스위밍 보이까지는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서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는 관사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명사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동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ing나 ed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뭘 보고 결정할 수 있냐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ing를 쓰는 거고요. 예, 이제 밑에처럼 볼게요. 지금 이것은 차가 누군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used가 돼서 지금 ed 형태로 돼요. 자, 그러면 능동적으로 쓰게 되면 ing 쓴다고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앞에는 단자음이니까 앞에 애매함 하나 더 붙었죠. 두 번째 문장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he가 주어죠. be going to는 will로 쓸 수 있죠.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하면서 이것 자체가 조동사하면서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의 will이니까 조동사 역할을 하면서 이 by까지 해서 이게 동사 구라고 하면서 동사예요. 근데 by는 동사인데 by도 사다니까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될 타동사예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걸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 없어도 되는 걸 자동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타동사가 됐으니까 3형식 아니면 4형식 아니면 5형식인데 이게 뭐예요? 목적어니까 이거 몇 형식? 위와 똑같죠? 자, 3형식이란 걸 아시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by 또는 use가 여기서 보면 동사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 동사를 봤을 때는 by는 이 문제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use는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형용, 보면 또 똑같죠? 관사,
관사, 명사,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관형명이라고 많이 배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관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무조건 영어 특성상 위치하는 거죠. 더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위치를 딱 해줌으로써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걸 제시를 해준 거거든요. 관사의 역할이. 그러고 이게 하나다 아니면은 뭐 뒤에가 자음을 시한다, 모음을 시한다 또는 그 지시가 지정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이걸 지정해 주는 게 관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명사가 바로 나와도 되죠. car. 그러나 이 car에 대해서 이 뭐 형태나 또는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들어가는 거고 필요 없으면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 스위밍보이도 I saw a boy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이제 두 개 문장 쓰면 되겠죠. I saw a boy 근데 he is swimming 이러면 되고 is going to buy a car it is a used car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을 분사구문을 활용함으로써 그럼 분사를 왜 쓰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죠. 왜?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하러 귀찮게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면서까지 분사로 쓰냐. 일종의 이거는 관계대명사처럼 똑같아요. 여러 문장을 우리는 문장을 쓰는 표현이 고급스러워지면 갈수록 언어의 경제성이 입각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가급적 한 개의 문장으로 쓰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것들이 굉장히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법 체계들이 나온 거예요. 관계대명사도 그렇고요. 분사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전에는 명사 앞에 위치한 걸 봤죠. 이번에 어떻게 위치한다고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죠. 이런 걸 왜 쓴다고요? 최대한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의 그림 일기를 보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한데 많죠. 그죠?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이 참 맛있었다. 근데 그 밥은 뭐 오늘 뭐 아침에 계란과 뭐예요? 소세지였다. 이런 문장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세 문장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써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나는 계란과 소세지가 있는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어로 이제 좀 바꿔볼게요. I ate breakfast. 그 다음에 breakfast is very delicious. Breakfast has a lot of eggs and sausag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를 쓰는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그럼 이거를 쓰는 이제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에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 어떻게 쓰였어요? I ate 뭐예요? breakfast.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having 분사구문이 들어가 버리죠 벌써. having a lot of eggs and sausage. 그다음에 comma which 하고 관계되면서 계속 좀 쓰면서 it's very delicious.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그래요? 분사구문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죠. 즉 분사구문이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문장을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쓰고 싶은 욕구, 인간의 욕구에서 언어를 표현하는 욕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를 보면 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목적어 안에서 형용사로 쓰이면서 관사, 형용사, 명사의 형태로서 이렇게 쓰였다면 이번 장면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바로 명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예요. 명사 뒤에 오는 경우가 아니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 분사구문을 쓴 경우고 a book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분사구문을 쓴 경우죠. 자, 어차피 남자가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ing 형태를 썼고 책이 자기가 쓸 수 없기 때문에 pp 형태인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The man playing the piano is a loss.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이상이 없느냐 문법적으로. 자,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검토 문법적으로 검사라고 하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건 아까 말했듯이 문장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야. domain이 보니까 여기서는 주어죠. 그 다음에 playing은 동사인데요. 이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piano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이것만 봤을 때는 삼형식의 문장 형식이죠. 자, 근데 이게 끝나질 않았네요. is라는 불완전자 동사가 오면서 뒤에 ls라는 명사로 보호가 옵니다. 전체 문장을 보니까 이건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불완전자 동사 플러스 보호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배웠던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 분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 문장이 틀렸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 학습지를 보면 좀 독특한 게 왜 문장이 틀렸는지 이유를 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바꾸어서 출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단순히 답을 찾는 그런 답만 찾는 식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 이해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사가 2개 오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진짜 본동사라고 하죠. 이 본동사 뭐예요? 바로 is예요. 이 형식이니까 전체 문장이.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문장을 그냥 The man is playing the piano 이랬다면 또는 The man plays the piano 그랬다면 이건 3형식의 문장의 끝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 거죠. The man plays the piano. He's Alice. 이 말은 또는 이거 관계대명사 바꾸면 The man 또는 plays he's Alex, 그다음에 who plays the piano.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문장이겠죠. 그런 문장을 분사구문을 활용해서 사용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 또한 2개의 문장이 하나인 건데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요구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죠. 동사가 2개다 보는데 이게 본동사로 본다면 이건 동사가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위치상 봤을 때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장 남자 이야기를 한 게 그게요. 얘의 성격이 동사였잖아요. 그 동사 성격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게 지금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미 이 남자가 뭘 하고 있는지 이 남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의 역할까지 하고 타동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십니다. 이 품사로서의 기능, 즉 타동사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라는 것은 문장 성분 안에서 롤, 자기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분사구문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남자는 남자인데 뭐하는 남자?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동생이 물어볼 수도 있고 누가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분사는 형용사라며 근데 왜 어떻게 더 피아노란 목적어를 취해? 그러네. 형용사인데 어떻게 목적어를 취하지? 자, 정답 뭐라고요? 플레이잉 자체는 형용사로서 문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플레이 자체가 품사로서 타동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동사라며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명사를 수식해? 타동사이지만 품사가 ing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문장에서만인 거죠. 사실은. 다른 문장에서 똑같이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플레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는 ing라는 걸 통해서 이 문장 안에서만 지금 the ma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function과 role은 다른 거예요. function이라는 건 기능으로서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 속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속성이 적용하는 거고, role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어떠한 장치와 연결이 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원래 역할은 뭐예요? 주행하는 게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에 캠핑 트레일러를 달거나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캠핑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실제 차는 차인데 이게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 용도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박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I have, 근다해서 이 자동차가 그러면 차박을 할 때는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숙박 역할을 할 수 있죠. 잘 수 있잖아요. 그럼 이미 숙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 해서 이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캠핑카는 차기 때문에 원래 속성대로 기능을 하는 거죠. 다시 주행을 하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이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공격도 하면서 수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사라는 거죠. 동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했어. 공격수가 주 포지션인데 수비도 할 수 있는 박지성 씨 같은 미드필더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분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I have a book. 네, a book이 왔어요. 마찬가지죠. 이제 똑같은 설명 들어갑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I가 주어예요. 문장 분석 들어갑니다. have는 가지다의 타동사죠. 물론 보조동사로 조동사 같이해서 현재 완료를 때 쓸 수 있어요. have pp를 때. 그럼 반드시 목적어 가져와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있잖아요. I have a book. 이걸로 끝났어요. 몇 형식? 똑같이 I have a book처럼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식 3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또 리턴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고? 이거는 요거를 이 어복을 쓰시게 된다. 따라서 두 개의 동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have도 동사고 write도 동사인데 이 문장, 이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를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장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3형식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written이 하는 이걸 구라고 하는데 조동사 없는 두 개의 단어 이상을 모은 걸 구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형용사 구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니까 이 write는 누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마치 아까 말했듯이 공격수가 갑자기 지금 우리 골대가 위험해지면 수비수로 전환하듯이 형용사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수비수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수를 저지해야 되는 것처럼 형용사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have가 이미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written은 더 이상 공격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비수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PP 형태로. 책은 자기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책 스스로 써지진 않아요. 그렇죠. 해리포터 아닌 이상. 그럴 때 해리포터에 나오는 책이 아닌 이상. 그러면 written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책은.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따라서 명사와 분사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뭔 얘기냐?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일단 설명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질문이 들어와야죠. 이게 이렇게 가능한 것은 금방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던 거죠. 뭐가 가능하냐? 바로 이 원칙이 가능해요. 즉, domain과 plane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쭉 요 사이를 빈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domain은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을 좀 보자고 말이에요. who is를 통해서 playing the piano is a lesson.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is a lesson. 이런 데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죠? 자, 두 번째입니다. I have a book. 그 다음에 book이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쭉 빼서 which, W예요. which, WHICH죠. is written in English. 이런 데에서 이 문장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굳이 이 의미상으로 서로 소통이 되면 최대한 생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언어라는 게 우리말로 그렇죠. 컵으로 먹는 밥, 컵밥 줄이죠. 이런 것처럼 딱 보면 the man playing the piano가 이미 동사 형사수 역할하면서 수정한 걸 알고 있는데 굳이 whois를 쓸 필요가 있니? 생략해도 되잖아. 이거 허용 가능이지 반드시 생략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is a rock 이건데 이거를 the man
playing the piano is Alex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 문장도 I have a book which is written in English. 맞아요. 정석이에요. 그러나 이걸 I have a book written in English. 이거를 oral이나 written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때나 아니면 쓸 때나 다 허용을 한다고 사회적 약속 체계가 된 거죠. 이게 하나의 또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란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Making a rule of making a sentence인데 문장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그건 일종의 약속 시스템이고요. 네,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치 우리말을 우리가 쓰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처럼 그 사람들도 자기들 말을 쓰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s가 있고 보인가요? which is, who is 위에 있고 which is 있죠. 이 부분을 잠깐 지우기로 한번 지워볼까요? 슬라이드 모드니까 삭제 딱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who is와 which is 이해되죠?